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과서는 683페이지. 교과서는 683페이지. (683페이지) 큰 2번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약칭 뭐라고 했죠? 공시법. 약칭은 법체처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부른다고. 자, 이제 그 내용을 해야 되니까 머리를 아주 맑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했던 감칙에 비해서 조문이 훨씬 불편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해 안 하고 암기하면 많이 불편하니까 자, 처음 접할 때 확실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제목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 약칭 공시법이랍니다. 여러분들은 2차 과목에서도 공시법이라는 것을 학습하죠. 그럼 2차 과목에서 하는 공시법에서는 뭘 공시한다는 겁니까? 권리를. 갑구에 있는 소유권을, 을구에 있는 소유권 외에 권리를 공시한다면 얘는 뭘 공시한답니까? 가격을 공시한답니다. 무슨 가격을요? 부동산 가격을.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교재를 통해서 용어를 조금 보고 들어갈게요. 684로 갑시다. 684페이지 가시면 3조 타이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하나 표준지 공시지가 용어 하나 기억해 놓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랬습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10조 볼까요? 10조. 10조는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별 공시지가. 그 둘의 공통점을 확인해 봐요. 지가. 지가니까 무슨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토지 가격. 그러니까 토지 가격은 둘로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로. 다음 교재 한 장 뒤로 넘기시면 687 16조를 봅시다. 16조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서 토지에서는 뭐가 있었죠?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여기는 표준주택 가격이네요. 표준 공통으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장 뒤로 넘깁니다. 17조. 17조는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별주택 가격. 오른쪽 페이지 18조. 근데 공동주택은 보이는데 단독주택은 없네요. 그럼 주택은 크게 둘로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단독은 다시 두 가지. 표준주택하고 개별주택하고. 그게 최근 6년 동안 5번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689 제일 아래 20조 갑시다. 20조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장 뒤로 넘깁니다. 21조는요. 빨리 용어들에 익숙해요. 지금은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어에 빨리 익숙해져야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22조는요.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자, 전체 용어들을 일단 다 구경했습니다.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용어들부터 익숙해지세요.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법 제목. 자, 이제 갑시다. 자, 암기할 때 암기하더라도 이해할 때는 이해하고 갑시다. 제목 뭐라고요? 자, 공시를 하는데 뭘 공시한다? 가격을 공시한다. 무슨 가격을? 부동산 가격. 그래서 우리 법은 방금 했던 부동산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두 번째는 주택, 세 번째는 비주거용 부동산. 용어들이 빨리 익숙해져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종류는 세 가지. 시작. 다시 시작. 근데 토지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었죠? 표준지 공시지가. 두 번째는요, 개별 공시지가. 지가가 무슨 말입니까? 토지의 가격. 그러니까 토지니까 지가라는 용어를 쓴 거고, 그래서 표준이 되는 토지,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주택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나누던가요? 그 전에 먼저 나누었던 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단독주택은 다시 두 가지. 표준주택 가격하고 개별주택 가격하고. 또 공동주택이다 그랬으니까 공동주택 가격. 자, 구분하세요. 지금 칠판에 이거부터 정리하고 있는 이유가 이 법이 복잡해서 이 정리가 안 되면 조문을 못 봐요. 조문이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최근 6년 동안 5번 나왔던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한다. 또는 표준주택이란 단독과 공동 중에서 대표적인 주택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정확하게요. 자, 그리고 비주거용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이 도입된 지가 올해가 3년째. 첫 번째 도입되었을 때는 우리 시험이 끝난 후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험과는 관계없었고요. 우리 시험과 관계에서 첫 번째 시험이 작년인데 작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만날 겁니다. 비주거용. 비주거용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다시 시작.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 두 번째는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뭐라고 한다고요?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그리고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전체 용어부터 빨리 익숙해지세요. 그러면 공시해야 될 전체 대상은 몇 가지? 8가지. 차례대로 열거할 겁니다. 시작.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조문을 못 보니까 자, 그림 머릿속에 잘 그려봅니다. 이들을 뭐 하겠다고 했습니까? 공시하겠대요. 그럼 공시를 한다고 했으니까 누가 공시를 하느냐? 공시 주체를 알아야 될 거고, 공시를 하되 기준일이 언젠지, 그리고 공시일은 또 언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할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법을 못 봐요. 그 조문을 봐봤자 조문이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뭐라고요? 저기서 말하는 부동산의 종류는 세 가지였다, 그죠? 첫 번째는 토지. 토지는 보통 이렇게 쓰니까 지가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택. 세 번째는 비주거용 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요. 자, 토지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었죠. 어떻게 구분하기로 했습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두 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은 다시 두 가지. 표준 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 그리고 공동이니까 공동주택 가격. 비주거용 부동산도 두 가지.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용어를 다 알아야 돼요.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 두 번째는요.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일반은 다시 두 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그리고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전체 종류는 8개. 자, 8개 계속 안 봐야 됩니다. 안 보고 정리해야 됩니다. 8개 열거하겠습니다. 시작. 보지 말라고 이 자식아. 지금 국어 시간입니까? 칠판을 보고 읽게. 자꾸 안 보려고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최근 6년 동안 5번 나왔던 시험 문제가 표준주택은 단독과 공동 중에서 대표적인 주택을 말한다라고 했던 게 틀렸다 그랬죠. 그럼 이제는 그쪽보다는 아래쪽이 나오겠죠.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중 대표성을 지니는 부동산의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그러면 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분이 정확해져야 돼요. 별 내용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자, 얘네들이 이제 공시하겠다고 했으니 첫 번째 공시 주체를 봅시다. 개별자 붙는 거 세 가지 찾아요. 찾았습니까? 개별자 붙는 세 가지는 공시 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 나머지는 국장입니다. 다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암기하면 안 됩니다. 공시 주체 제목 정확하게 기억하고요. 공시 주체 개별자 붙는 세 가지는 공시 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 나머지는 국장. 그 다음 공시일도 있고 공시기준일도 있습니다. 단어 그냥 그대로 느껴봐요. 쟤는 표준이 되는 토지라고요. 표준이 되는 토지의 지가를 공시하겠다는 얘기니까.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되어야 이것을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누가 조사 결정 공시한다? 국장이.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이 조사하고 결정하고 공시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자 붙는 것들은 누가 공시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표준지의 단위는 1제곱미터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표준지를 선택을 한다면 그 지역에는 모든 토지를 1제곱미터로 다 쪼갭니다. 1제곱미터로 다 쪼개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성이 있는 토지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A라는 토지가 표준지로 선택이 되었다면 A라는 토지의 이름을 표준지라고 부르고 A라는 토지의 단위당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라는 토지 하나가 선택이 되면 B라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고 C라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D라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는 겁니다.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지난주 했었는데. 지난주 우리가 3방식 7방법 할 때 비교 방식에 3개 했었죠. 비교 방식에 3가지가 뭐가 있던가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 이거라고. 공시지가 기준법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표준지하고 비교합니다. 표준지와 비교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점상 보면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먼저 있어야죠. 따라서
얘들은 표준자가 붙는 것들은 공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식 기준 1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식 기준 1은 모두 다 1월 1일입니다. 무엇은 며칠이라고요? 제목을 딱 정확하게. 공식 기준 1 언제라고요? 1월 1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표준지를 결정할 때 국장은 특정 토지를 샘플링해서 결정한 겁니까? 모든 토지들을 다 조사한 후에 결정한 겁니까? 자, A라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택했다 그랬죠. 그럼 국장이 표준지를 선택할 때는 특정한 토지를 샘플링 하는 겁니까? 모든 토지를 조사를 한 후에 선택을 하는 겁니까? 응? 샘플링요? 방금 다 조사해서 대표성을 갖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했는데 샘플링 한다고요? 오늘 진도 끝 안 할래? 듣고 싶은 거면 듣고 진짜. 자, 다시. 표준지는 샘플링 한 겁니까? 모든 토지의 조사를 다 한 겁니까? 모든 토지의 조사를 다 해서 표준지가 선택되었다면 국장은 개개 토지들의 특성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 토지의 특성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 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조문을 보겠지만 우리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읽겠습니다. 시작.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토지죠. 이번에 주택을 대비해 보세요. 자, 주택 들어갑니다. 시작.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비주거용 대입하세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산정한다. 교과서 686페이지 갈게요. 686. 10조의 사항을 찾아보세요. 10조의 사항. 둘째 줄 가보겠습니다.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산정까지 체크합니다. 그때 지가가 개별 공시지가라는 말이겠죠. 한 장 넘깁니다. 688페이지. 17조의 5항으로 들어갑니다. 17조 5항의 둘째 줄 표준주택 가격 찾았습니까? 자, 거기서부터 갑니다. 산정까지 체크합니다. 한 장 뒤로 넘깁니다. 690페이지. 21조는 제목이 뭐라고요? 예, 5항을 찾으세요. 5항 둘째 줄 제일 뒤에 비주거용부터 갑니다. 시작. 체크해 놓으시죠. 그러니까 조문을 외우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설명할 때 설명을 잘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조문 보기 힘들어요. 감칙하고 달라요. 감칙은 몇 분 보고 몇 가지 외워버리면 되지만 이거는 조문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보시는 대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칠판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총 몇 가지죠? 세 가지죠. 다 묶어버려봐요. 세 가지를 묶어서 갑시다. 차례대로. 표준을 기준으로 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을 산정. 시작. 표준을 기준으로 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을 산정. 용어만 다를 뿐 전체 구조는 동일하다고. 그렇게 묶어서 기억해야 돼요.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나의 토지가 어떤 게 나의 토지입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내 토지 가격은 무엇을 근거로 구한다는 겁니까?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5초간 휴식. 몸 푸세요. 못 따라오면 그러면 못 따라와요. 응? 이거 어렵다니까요. 자, 설명에 집중해요. 많이 보고. 자, 갑시다. 이리 오라니까요. 집중. 열심히 되뇌기고. 조금만 더 몰입해봐요. 한 방에 끝냅시다. 질질 끌고 가지 말고. 수업생은 충분히 암기할 수 있는 걸 안에서 구태 암기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하는데 개로는 수업 시간에 요구하는 대로만 따라오면 수업 시간에 암기시키는 건 100% 자신이 있습니다. 단지 그게 지속되느냐는 건 여러분의 문제인 거고요. 암기시켜서 내보내면 다 잊어버려 돌아오는 게 문제긴 한데, 그럼 어찌되었든 수업 시간에 암기는 일단 해야죠.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래야 재생하는 시간이 짧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 들을 때 그렇게 대충 들어버리면. 자, 갑니다. 다시. 자, 공시의 대상은 총 8개. 자꾸 용어 안 보고 기억하시려고 노력해야 돼요. 공시해야 될 대상은 총 8개. 토지부터.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자, 다음. 토지는 둘로 나누어서 상관이 없었으나 나머지 둘은 나누고 나누었으니까, 그죠? 표준이 단독인지 공동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일반에서 나왔는지 비주거용 집합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답을 찾는 거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메가라는 브랜드를 달고 올해 여러분들이 첫 시험을 봐야 될 대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뚜렷한 사명감으로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메가의 이름을 더 높인다, 이거. 개인이 합격하고 말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합격을 해서 메가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 텐데요. 걱정이 돼 죽겠구만 지금. 이렇게 내보내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올까지 걱정이 돼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장렬히 전사할까 봐 걱정되는 게 아니라 메가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지금 그게 걱정스럽다니까요. 철저한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8개 하면 됐고.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공시주체. 공시주체. 개별자 붙는 것은 누구? 나머지는 국자. 그 다음에 공시1이 나왔는데 그 전에 이거부터 먼저 보자고요. 공시기준1이라는 것을 일단 먼저 보자고요. 공시기준1. 그래서 공시기준1, 저 표현은 요 8개 중에서 표준자가 붙는 3가지만 들어가요. 표준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개별을 구하기 전에 표준을 먼저 결정해 놓겠다는 거죠. 표준을 결정해 놓고 표준하고 비교를 해서 개별을 구하라는 거니까. 그럼 표준은 기준이 되는 날짜가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기준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공시 기준일은 공이다 1월 1일입니다. 공시 기준일요. 공시 기준일은 공이다 1월 1일이고. 자, 이제 공시일로 갈게요. 자, 전체 8개 중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럼 나머지가 쉬워져요. 개별 공시지가는 여러분들이 세법 시간에도 자주 들었던 용어입니다. 지방세를 부과할 때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게 총 76개 항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업되면 국민연금도 업됩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업되면 의료보험도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유불문하고 의료보험하고 연금 다 올라갑니다. 왜? 올해 개별 공시지가 지금 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왜 올라간다는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 지금 다 올라갔습니다. 서울은 기본적으로 30% 올랐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2월 말까지 공시를 하는데 이미 공시되어 있습니다.
공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많이 올랐다고요.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개별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야 되고 이것을 근거로 세금 부과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의료보험을 결정한다면 의료보험이나 연금도 따라서 덩달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되어야만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6월 1일. 그럼 얘는 그 이전까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인데 하나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8가지 중에 개별자가 붙는 3가지는 결정공시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별자가 안 붙는 것들은 공시일이고 개별자가 붙는 것들은 결정공시를 함께합니다. 결정공시일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연결해서 기억. 재산세 고지서 날라올 때 토지분하고 건물분이 함께 오던가요? 따로따로 오던가요? 따로따로? 어떤 게 먼저 오던가요? 건물분이 먼저 와요. 그러면 시기상 토지보다 건물이 세금고지서가 먼저 온다는 얘기는 날짜상 얘보다는 앞서야 되겠죠. 날짜는 한 달 앞섭니다. 언제까지? 4월 30일 전부 다 봐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날짜는 공이 다 똑같은데 개별자 붙는 것들은 결정 공시일이 4월 30일까지고 나머지는 공시일이 4월 30일까지입니다. 결정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공시일이었습니다. 저기까지 입력하죠. 자,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좀 파악하세요. 심의를 거친다, 의뢰를 한다, 검증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누가 조사 결정 공시한다고요? 근데 실제 뭐 국장이 하는 일은 아니겠죠. 실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대체로 정치인들이죠. 그래서 실제 업무는 감정평가사들이 합니다. 개별자 붙는 것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했는데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공무원들이 합니다. 자, 일단 누가 먼저 하는지 보시고요. 그는 실질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시험과는 관계없습니다. 시험에서는 국장이고 시험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단지 실제 업무는 이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심의를 거치는 이유를 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면 개별 공시지가는 잘못 결정되는 거죠. 개별 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면 세금 등등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들에게 심의를 한 번 더 거쳐보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8개 항목 모두 다 심의라는 과정은 다 거칩니다. 다음 두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질 업무를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감평사가. 저 사람은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평가에 있어서는 전문가죠. 전문가의 행위를 다른 전문가가 검증한다. 이건 어때요? 표현이 타당성이 없어요. 전문가의 행위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 행위를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으로 가면 모를까. 그래서 이 표현은 어디에 써야 되느냐? 개별자 붙는 3가지. 개별자 붙는 3가지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들로부터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받겠다는 얘기고 나머지 5개, 개별자가 안 붙는 나머지 5개는 의뢰한다. 자, 이거부터 먼저 구분하세요. 설명할 때 잘 기억해요. 안 그러면 조문 자체가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들어와요. 자,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심의입니다. 그러면 심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자체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죠. 왜? 8개 모두 다 심의라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으니까. 차이점은 누구에게 심의를 거치느냐는 문제입니다. 개별자 붙는 3가지 찾으세요. 개별자 붙는 3가지는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다 같이 누구라고요?
자, 창의력을 발휘하지 말고요. 조문 그대로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그럼 개별자를 뺀 나머지는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어디라고요? 전체를 다 보세요. 다음, 의뢰를 한다와 검증을 한다는 단어는 그 자체부터 구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시험에서 심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 자체 가지고는 문제를 삼을 필요 없다고요. 8개 모두 다 심의라는 과정은 다 거치니까 단지 누구에게 심의를 거쳐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다음 의뢰가 뜨거나 검증이 떴을 때는 이미 그 단어부터 먼저 판단하고 가야 됩니다. 의뢰가 뜨면 어떻게 된다고요? 개별자가 붙으면 안 돼요. 그죠? 개별자가 붙는 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검증을 받아야 되고, 개별자 안 붙는 것들은 자, 그러면 첫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는 의뢰를 받아야 됩니까? 검증을 받아야 됩니까? 의뢰. 누구에게?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음 표준주택은 누구에게?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원의 의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 비주거용으로 내려갑시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은 감정평가업자나 또는 감정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 검증. 뭐라고 그랬죠? 개별자 붙는 3가지. 결과부터 먼저 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8개 중에서 개별자가 붙는 3가지는 검증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 5개는 의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누구에게 의뢰하느냐, 누구에게 검증을 받느냐는 것은 동일해요. 토지는 누구에게? 감정평가업자. 주택은 한국감정원.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업자 또는 한국감정원. 칠판에 있는 표가 머리에 안 들어가면 조문 자체를 들어가는 게 무의미합니다. 조문을 전혀 못 봐요. 그래서 칠판에 있는 그림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잡히신 분들만 나가서 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